엄청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동안 바쁘셨나요? 아니요. 알바를 시작하긴 했어요. 바에서 일을 합니다. 다이닝 바에서. 제가 전에 했던 알바가 진짜 빡셌거든요. 그 알바 썰 언젠가 풀어드릴게요. 진짜 좀 특수한 알바를 제가 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게 굉장히 빡셌고 힘들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 알바는 그냥 잔잔하지만 일이 굉장히 쉽고 돈도 꽤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하는 알바 치고는. 제가 옛날에는 알바를 막 10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근데 그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작이 나고, 안 그래도 정방경사여서 서 있는 폼이 안 좋은데 그 상태로 계속 무리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점점 진짜 엑소시스트처럼 이렇게 꺾어지게 생긴 거예요. 정방경사가 되다 못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겸, 그리고 대학원에 마침 들어왔으니까 적응도 할 겸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때 그 무리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한 4시간, 5시간씩만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막 삶이 바빠지진 않았어요. 그럼 영상을 왜 이제까지 안 올렸냐? 이번 영상이 소우지 않습니까? 소우가 10편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두 편씩 보면 일주일 만에 볼 수 있긴 한데 소우를 좀 재미있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게 막 자가 복제나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면은 노잼으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격차를 두고 보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뭐 시간 걸린 거 치고 뭐 그렇게 대단한 말 하지 않겠지만은 솔직히 느긋하게 봤다고 해도 그렇게 느긋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를 게 없죠. 일주일 만에 10편을 다 보든 2주일 만에 10편을 다 보든. 소우라는 영화가 뭐 엄청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진 않거든요. 10편씩이나 있는 거 치고는. 그래서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이 10편을 다 봤으니까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안 찍으면 그냥 소우 10편 본 사람 되잖아요. 그것은 좀 소우가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IP 중 하나지 않습니까? 1편, 뭐 많게는 3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다 쓰레기다, 이런 반응이 거의 주류란 말이에요. 그나마 10편? 제일 최근에 나온 10편이 좀 괜찮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8편, 9편은 솔직히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마작을 치면서 보긴 했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식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7편까지는 그렇게 노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1점을 매긴 시즌이 있긴 하지만 점수랑 재미는 저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유명한 IP이기 때문에 왓챠에도 있을 것 같고 없을시 죄송. 아니면 유튜브에 뭐 몰아보기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으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곳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의 충우미는 이제까지 어느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개인적인 마음가짐은 본 사람끼리 이야기해봅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를 좀 서슴없이 하는 편이고, 이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느꼈는지를 궁금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제 영상이 그런 남들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으로 늘 후기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찍어볼까 합니다. 소우라는 IP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10편을 다 본 사람은 진짜 드물 거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은근 많을걸요. 직소라는 악당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납치해와서 트랩에 가두는 내용이다 라는 그 플롯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소우는 특히 10편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드라마적인 영화입니다. 인물이랑 인물 간의 관계가 엄청 얼기설기 엮여 있어요. 영화로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영화예요. 거기다가 소재도 직소라는 살인마랑 경찰이 대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니까 진짜 미국 범죄 수사 드라마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는 와중에 살인마가 저지르는 각종 트랩들이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믹스앤 매치가 엿보이는 영화고, 그것이 매력적이어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우가 막 고어 발사대다, 자가복제기다 이렇게 욕을 먹긴 하지만 그냥 50년 묵은 김치찌개 전통 맛집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인기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 IP이긴 해요. 그래서 그 장장 10편 동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주로 직소라는 살인마의 서사를 풀어내면서 그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영화의 주 플롯인데, 관계성 위주로 굴리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울을 보고 싶은 사람? 저는 대부분 고어를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별로 안 쓰고 싶을 거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편견이 있어요. 근데 소울은 그런 거 치고 은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래. 영화예요. 저는 거의 이걸 드라마로 보이거든요. 킬링타임 영화로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스토리가 복잡하고 외워야 될 인물도 많고 그러는 와중에 그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모든 시즌이 똑같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데? 근데 스토리상 다음 편은 꼭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봐야 되니까 지루가 겹쳐져서 so IP? 사골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던져놔 일단 뿌려놓고 다음 편에서 수습하지 한 다음에 진짜로 다음 편에서 수습을 해요. 어떻게 저떻게 그거를 10번 반복한 거예요 지금. 약간 그 가챠 게임에서 신캐 추가했을 때 기존 캐랑 서사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보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진짜 강도가 엄청 센 고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진입장벽을 다 뚫어야지만 소울을 좋아한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울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 나 진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저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뭔지 알죠? 저는 추구미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어서 나를 구성하는 하나 중에 소울가 있는 것이 좀 나는 그거는 싫음. 이 직소라는 캐릭터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직소가 본명이 존 크레이머라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인생 다 부질없다. 나 이제 곧 죽네? 저기 막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멀쩡하게 사지 다 붙어있고 나처럼 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열심히 안 살지? 요런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돼버린 나머지 직소가 돼버립니다. 살인마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인 주장으로는 살인마는 아니고 죽음에 대한 경각심, 목숨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선봉사 같은 느낌으로다가 평소에 삶을 막 하대하는 사람, 예를 들어 마약에 빠져있다든가 아니면 바람을 핀다든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인물상들을 납치해 와서 극한의 상황에 빠뜨립니다. 직소 할아버지가 본업이 건축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그 실력을 토대로 그런 끔찍한 트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직소의 철학이 재밌고 매력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공감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에바잖아요. 얘가 뭐 돼? 직소? 좀 제가 캐릭터로서 붐따는 부분은 1편까지는 이 직소가 굉장히 인외미가 있었어, 인외. 근데 영화 전체가 이 직소라는 사람을 점점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인간이 돼버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10편에서는 막 사기당하고 그 사기당해가지고 빡쳐가지고 걔를 잡아가지고 트랩에 넣어버리는 그 상황 발생. 그가 실제로 그 철학을 실천하려는 모습, 철학을 고집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잡혀온 범죄자가 저질렀던 형식의 범죄를 그대로 돌려주는 트랩에 넣는다든가 본인의 신념대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거를 막 제지하기도 하려고 한다든가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점이 캐릭터로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료를 모집한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소울 시리즈 자체가 직소 패밀리 중 한 명이 최애가 되면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직소 패밀리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옷이 공개할게요. 저는 1편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님 로렌스 고든이 제일 좋아요. 1편이 좋았던 이유는 고든이랑 아담 두 명의 캐릭터가 갇혀있는데 그 두 명이 게임 속에서 점점 돈독해지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1편 이후로는 캐릭터가 굉장히 빠르게 소모되거든요. 아무래도 증가 교환 형식의 게임이 많다 보니까 고든이랑 아담은 특히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담이 엄청 공포에 질려있고 고든은 좀 침착했어, 어른답게.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점점 아담이 좀 침착해지고 고든은 막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아예 미쳐 돌아가지고 다리를 막 잘라버리려고 하고 막 총 쏠려고 하고 막 이러는 모습? 그런 역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7편에서 고든 아저씨가 직소의 편으로 돌아서는 장면이 있거든요. 고든 살아있지? 심지어 악당편이 됐지? 그 상태에서 아담을 만났을 때 그 아담의 절망감 보고 싶다. 그 둘의 대립 보고 싶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아담이 살아있고 고든이랑 만나가지고 대립을 한다고 치면은 소울 시리즈 34편까지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은 좀 저는 소울을 34편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그들의 서사가 궁금하긴 하지만 드라마였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영화라는 게 10편 이상 넘어가면은 10편 이상 넘어가는 시리즈를 본 적도 없지만 좀 힘든 것 같아. 시간 자체는 드라마 뭐 시즌 2까지 보든
영화 10편을 보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부담이야. 7편에 나오는 그 밥이라는 애가 자기가 직소 게임에 참여했던 생존자다라고 구라삥뽕을 치는 뭐 이런 애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라삥뽕 방송을 보는 직소 거짓말 치네. 바로 납치. 바로 게임에 담가버리기. 사실 소우라는 영화 자체가 뭔가 반전이나 아니면 스토리적으로 급진적인 전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회상씬들을 다 보여주긴 해요. 그래서 친절하다면 친절한데 그게 굉장히 빠르고 많다 보니까 정신없는 것도 사실이야. 그렇게 많은 정보량을 이 영화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무 정보량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고든이랑 아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나만 느끼나?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아오삼의 소울을 검색했거든요. 일단 소울 팬픽 6,000개 정도 나왔고 그 중에 2,000개 정도가 요 1편에 등장하는 아담과 고든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는 그런 BL 팬픽인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코마 상태가 아니어서. 모두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읽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거여서 나만 이걸 느꼈나? 고어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스토리 전개를 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동시에 스토리를 계속 연결하고 싶어서 고어 씬을 집어넣는 영화로 보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점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이 점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좀 해보고 싶은 느낌? 저는 소우 팬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그 고든의 흑막씬 아주 감명 깊었기 때문에 혹시 11편에 고든이 나오지 않을까? 고든이 주최하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고든과 직소 사이에 서사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영화를 볼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이 영화에서 고어적인 무언가를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2주 만에 이걸 다 몰아봤기 때문에 질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몰아보기 난이도로는 스즈미의 하루의 2기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들리스 8야 소우라는 거는. 직소를 좋아하는 마음에서는 4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존의 아내 이야기라든가 원래 직업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가 열심히 틀을 만드는 모습이라든가 작업실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주로 사용하는 꼭두각시인 빌리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4편도 굉장히 볼만하다. 제 최애가 나온다는 점에서 7편도 괜찮았고 사람들 평가가 좋은 만큼 저도 10편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게임의 진행에 있어서는 3편이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3편에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아들을 교통사고였나? 뭐 불의의 사고로 잃은 사람이에요. 직소가 그걸 납치해온 거죠. 근데 걔만 납치한 게 아니고 아들을 죽인 범인, 그 사고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방관자, 적은 형량을 때려버린 판사 이렇게 3명을 같이 납치해옵니다. 아들의 아버지에게 네가 증오를 품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그런 거를 선택하는 느낌의 게임을 제시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증오심만으로 이들을 죽일 것인가? 내가 진짜 증오하고 평소에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을 내 손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구할 것인가? 근데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입고 리스크를 얻는다고 해도 구할 것인가? 이것 좀 깁생 주제인 것 같아. 저는 구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너무 트라우마 남을 것 같아. 그가 죽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계속 보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직수한테 끌려간다면 나는 어떠한 죄목으로 끌려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직수의 철학은 대충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 영화를 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았나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수가 하는 건 그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 양파를 사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먹어보세요. 사과맛 납니까? 안 난다고요? 또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10개를 먹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로소 사과 맛이 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무력함. 11편에는 그런 거 나와도 재밌겠다. 직소의 사상에 옹호하는 세력들. 근데 만약에 직소를 옹호하는 팬덤이 생긴다고 하면은 직소는 그들을 잡아가지고 게임을 시킬 것 같아. 아만다는 직소의 의도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죽이는 생각 이런 것만 하면서 트랙을 만들기도 하고 호프만은 직소를 잘 따르는 척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직소 죽이는 생각 이러지만 결국은 직소 또한 호프만 죽이는 생각 이런 관계성 재밌습니다. 직소 그룹과 현대 사이비 종교를 엮어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느꼈을 때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거기 있는 교주가 그 교주만의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교리가 엄청난 진리라고 믿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교주의 교리만으로 신도들을 심판하고 혹은 신도들을 계몽시키고 신도들을 구원하고 오직 교주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 마치 신처럼.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교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신도들을 굉장히 통제시키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죠. 사이비 종교라는 게. 이 직소 무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도 완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직소 무리가 신도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접목시킬 수 있냐 하면은 그거는 더 고려를 해봐야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맥락으로 직소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우 영화에서 제일 큰 공포는 뭘까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정말 신체 훼손적으로도 그렇고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직소의 게임이란 게. 사상 교정받기를 강요당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곤 직소의 말을 따르는 것밖에 없고 직소라는 신의 처벌 혹은 계몽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것이 점점 산 자든 죽은 자든 비인격화시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점지해주는 그것. 그런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굉장히 클 것 같아. 통제당하는 공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도덕, 법, 윤리 이런 게 한 개도 없는 세계에서 오직 직소라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의 말만이 그 말만을 토대로 내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 점이 굉장히 무력할 것 같고 굉장히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범죄를 일으켰던 흔적이 있는 도덕적 판단으로 나쁜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교묘하게 이 소우가 갖고 있는 거대한 폭력을 좀 지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구조도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직소가 굉장히 상냥하게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안녕 누구누구야. 너는 평소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 이런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을 마련해줄게. 어디 잘 풀어보렴. 장문에 뚱뚱 메시지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이러이러한 범죄 이력으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비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이라기보단 이러한 잘못으로 보이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봐도 이 영화가 가진 폭력성에 비해서 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설정들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정말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거나 그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소우 시리즈를 보고 나서 이런저런 잡담을 해보았습니다. 뭐 종합적인 평가는 제 취향은 솔직히 아니지만 코믹한 느낌의 고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우는 너무 엄근진에 쓸데없이 가오잡는 그런 고어물이어서 엄청 재밌게 봤어. 엄청 내 취향이야. 이야기할 게 엄청 많아.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장수하는 IP를 다 챙겨봤다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이 굉장히 크네요. 드디어 소우를 다 봤다. 나 어디 가서 소우 다 봤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